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중국에도 정말 수많은 명산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오악을 오르면 천하에 더 이상 구경할 산이 없다, 이런 얘기가 중국에서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악, 바로 태산, 화산, 형산, 항산, 숭산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황산을 구경하고 나면 오악도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악 중에서도 황산의 경치가 으뜸이다라는 얘기겠죠. 이 황산은 중국 10대 관광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황산의 가을 풍광,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올가을 황산의 단풍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오늘 첫 곡 클론입니다. 쿵따리 잡아라.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악을 오르면 천하에 더 이상 구경할 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디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네. 의외로 많이 다녀왔는데 네. 오악 중에서 그 화산 있잖아요. 예. 서악 화산만 다녀왔네요. 사실 이 지역에 있는 도시를 다 갔는데 나중에 가지 하면서 네네. 네, 2004년도에 화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저는 근데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네요. 황산을 갔다 왔으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네.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녀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황산은 네. 중국에서 삼산오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악은 방금 이제 선생님이 네네. 얘기한 것처럼 동서남북 중리해서 뭐 태산, 화산, 홍산, 뭐 숭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삼산은 으뜸이 바로 첫 번째가 황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백시인도 황산을 보고 그 중국의 제일 아름다운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황산 다녀온 분들은 다른 네. 산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전설이 있죠. 네. 네. 이 황산의 비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진짜 전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황산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황산 얘기하면 그 기이한 그 소나무 네. 그리고 좀 큰 돌들이 굉장히 괴이하게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네. 황산의 운해 황산 올라가면 그 구름 바다를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따뜻한 온천 이 네 가지 황산의 특징인데 황산 다녀오는 분들 보면 항상 그 바위에 큰 바위에 소나무를 그렇게 잘 찍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산하면 뭐 중국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세계에서 중국의 자연의 아름다움 네. 찾는다면 황산이 보통 으뜸으로 꼽히죠. 예. 근데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가을이면은 이 단풍 구경들을 많이 가시나요? 많이 가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로 삶에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 못 다녔는데 근래 와서는 교통편도 편리하고 해서 그렇죠. 조건이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근교로 나가고 네.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유명한 그 명성 고지로 가니까 황산은 어떻게 보면 그중에 으뜸이 아닐까. 네. 아무래도 이 오악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중국 동포분들도 주로 이제 그 산에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아빠는 이제 여기 오악 중에서 2개를 한 번에 다 다녀왔거든요. 네.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졸업 무렵에 그 도시에서 뭐 우수 교원들이 네. 한 달 동안 중국을 투어하는데 그때는 사실 교통편이 안 좋았는데 동악 태산이랑 서악 화산을 그 시기에 사실 엘리베이터도 없었을 겁니다. 네. 그냥 이제 올라갔는데 정말 다녀오면서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절경 중에 절경을 봐서 네. 죽어도 원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단풍놀이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니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네. 너무너무 사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단풍이 많이 보이고 또 바닥에 단풍 예. 나무잎이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떠있는 거. 진짜 주말만 되면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오늘 행복 우체통에도 이런 그 가을의 풍광을 노래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혜봉 씨가 만추의 풍경을 만끽하며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가을이 끝자락에 떠나는 가을이 못내 아쉬워 만추의 풍경을 가슴에 담고서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청량산을 찾았다. 봄부터 시작하여 여름 내내 푸른 빛으로 세상 빛내던 나무잎들이 가을을 맞아 노랑 빨강으로 황홀함을 뽑아내더니 드디어 깊어가는 가을 여파에 말없이 한 장의 낙엽이 되어 살며시 내려앉는다. 헌데 청량산은 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음을 요구했다. 등산로가 오불꼬불한 데다 너무도 가파랐으며 나무로 된 계단과 철 계단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온몸은 삽시간이 땀통성이가 되었고 목에서는 겨불 냄새가 났다. 고난이 행군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북이 걸음으로 오르다 멈추다를 반복하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정상 장봉에 도착했다. 땀이 흠뻑 젖었던 몸을 시원한 산바람으로 달래며 정상에서 바라본 만추의 풍경은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아쉬움마저 갈마들어 야릇한 심정이었다. 옷을 벗고 수견이 무건히 수연길에 오르는 나무들, 나목으로 탈바꿈한 초연한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가을은 수확이 계절이면서도 상실이 계절이 아닐까 더듬어 보았다. 가을이 끝자락에는 분명 상실도 매달려 있음을 조용히 깨달았다. 우리네 삶 역시 그런 거 아닐까? 사랑으로 웃다가 이별로 눈물 짓고 욕망으로 헤매다가 본성으로 회귀하고 왔다가 돌아가고 얻었다가 잃고 채웠다가 비우고 입었다가 벗고 인생도 유랑과 회귀 반복은 아닐까. 청량산을 오르내리면서 천녀 고사목과 천년 수령이 로송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다운 세계를 구축하며 온전히 나의 삶을 사는 것일까? 자신이 삶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서 천년 로송처럼 흔들림이 없도록 자기 삶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를 부단히 점검하고 바로잡는 그런 자세. 그리고 돌아간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는 죽은 것을 의미하겠지만 어쩌면 저 천년 고사목처럼 실로 죽는다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다시 누군가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새롭게 지속되는 생명순환의 과정은 아닐까. 분명 천년 고사목은 선체로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푸르던 녹색에서 울긋불긋 단풍빛으로 그 울긋불긋한 색에서 다시 누리끼리한 빛바람 색채로 청량산 만추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삶과 죽음, 존재와 소멸, 그리고 가을의 이미지에 대해 나름 반추할 수 있어서 정말 값진 산행이었다. 네.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에 계시는 주혜봉 씨가 만추의 풍경을 만끽하며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사실 이 가을의 끝자락에 서면은 누구나 참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가을 시작할 때는 점점 물들어가는 그 가을 풍경을 보면서 네. 너무나 막 로망
있고 또 삶에 대한 네네. 어떤 그 다양한 색깔 기쁨인데 가을이 이제 끝자락에 가면 낙엽이 떨어지고 네. 또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잃는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그런 슬픔과 우울함이 같이 이제 네. 오는 그 교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읽는데 네. 정말 저도 이제 보면서 나는 이런 감정을 표현을 못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사랑으로 웃다가 이별로 눈물 짓고 욕망으로 헤매다가 본성으로 회귀하고 왔다가 돌아가고 얻었다가 잃고 채웠다가 비우고 입었다가 벗고 인생도 유랑과 회귀의 반복은 아닐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네. 네. 이 가을에 그 단풍 든 산에 청량산에 올라가셔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성찰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도 사실 올라가면 네. 와 아름답다 이러면서도 그렇죠. 한켠에 네. 뭔가 이렇게 잃은 것 같은 느낌 들면서 또 그렇죠. 싸늘한 기분도 네. 드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딱 이 마음이네요. 그렇죠. 네. 네. 아마도 이제 나무들이 거의 또 낙엽을 다 떨구고 나면은 그냥 가지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그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올해 이제 끝자락 서면서 뭔가 많이 약해졌구나 이러면서도 다른 희망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럼요. 또 새로운 해에 대한 어떤 기대. 네. 그런데 그 늦가을 되면 왠지 음악도 일부러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를 그렇죠. 한번 약간, 돌아보는 네. 시간을 가지잖아요. 네. 주혜봉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런 기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삶에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는 그것을 네. 청량산을 올라가면서 저는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숨차기 바빠서 올라갔다가 위에서 보고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지만 막 교차하면서 내려왔는데 이 글을 읽으니까 네. 많이 느껴져서 반복해서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나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내년 봄에 피어날 연두빛 생명들이 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떨어뜨리고 또 새로운 거를 네. 다시 이제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떨어진 자체가 죽음이라면 또 새로운 네.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느낌이니까 우리 삶도 나이가 들지만 뭔가 계속 새로운 그렇죠. 삶의 연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혜봉 선생님께서 쭉 적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맞아. 우리네 인생도 어쩌면 이 가을날에 나무와 같을지도 모르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봄꽃보다 단풍이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한 40대 중반 되니까 네. 가을이 되면 너무 가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글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네. 주혜봉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가을에 깊은 사색에 빠졌네요. 차중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가을날의 사색이란 글인데요. 이 글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며 물은 맑고 그윽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가을은 더없이 찬란하다. 하늘에 무지개가 내려앉은 듯이 이 세상은 고운 빛깔로 대잔치를 벌인다. 황금빛으로 단장한 가을날, 야외로 산책을 하노라니 스트레스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가을날의 사색이 펼쳐지며 즐거움에 영감이 떠오른다. 하늘에 두둥실 흘러가는 솜 같은 구름 따라 마음을 싣고 사제간에 배워주고 배우며 함께 뒹굴던 드넓은 운동장과 글소리 낭낭하던 밝은 교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을까 하고 잊지 못할 교원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본다. 와중에 연변일보에 실린 박세룡 원사 후배 육성의 애심전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와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 선출된 중국 과학원 원사 중에 최연소 원사로 알려진 조선족 박세룡 교수의 고향은 바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조양천이며 모교는 조양천진 조양소학교이다. 그는 연변 1중을 졸업하고 북경대학 도시 및 환경학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거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에는 프랑스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북경대학 교수로 임명이 되고 많은 상을 받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생태학 연구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이다. 박세룡 교수는 얼마 전에 진달래 장학마을과 북경 조선족 애심장학회에 각각 인민폐로 1만 원 후원금을 보냈고 모교인 조양천 중소학교와 연변 1중에 단연간 사랑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우리말 속담에 나라의 앞날을 보려거든 청소년을 보라고 했다. 우리 제자들이 씩씩하게 자라나서 현대화 건설의 중임을 떼매고 나갈 때 나는 인간 정신기사의 긍지와 자랑으로 가슴이 뿌듯하다. 노교원들은 퇴직을 제2인생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시대가 우리 노일대들에게 부여한 사명감, 책임감, 긴박감을 갖고 후대들의 건강한 성장에 고도의 중시와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만이 마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하고 자각한다. 뿅 하고 인생 열차는 쉼없이 달리며 멈추지 않는다. 석양호 열차에 승차해서 여생의 에너지를 말끔히 불태우며 저 멀리 펼쳐지는 석양빛 짙은 드넓은 광야를 향해 계속 질주해 나갈 것이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또 최문 선생님께서는 이 가을날에 지나간 어떤 그 교원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여기 소개해 주신 우리 박세룡 원사 이분 정말 뭐 지식도 대단하지만 고향 사랑도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 중국 동포들 중에서 한국에서 있는 동포들도 물론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동포들 기업인들 뭐 사회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일반인들도 동포들의 그 고향과 또 동포 제중 제한의 동포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 박세룡 원사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그 글에서만 많이 보고 네네. 이분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워낙 유명한 분들이라서 이렇게 많이 뭐 다른 분들도 통해서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그 교수직에 있으시면서
또 이제 학생 후배 육성에 네.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유독 이렇게 너무 관심 갑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가르친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건너서 아는 제자들까지 뭔가 좀 해주고 네네.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 보면 뭐 장학마을 그리고 북경 네. 전적 애심 장학회에 이제 자기 이게 어떤 그 거금을 내서 이렇게 네. 도와주는 모습은 우리 모든 분들 다 함께 따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도 젊으신데 이렇게 성공을 해서 뭐 후학 양성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고향과 모교를 위해서 진짜 거금을 내서 네. 장학금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조선족의 후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특별히 그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 말이 네. 나라의 앞날을 보려거든 청소년을 보라.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성인들 돕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떻게 네. 보면 미래를 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민족을 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동포분들 중에는 이렇게 성공하신 동포들도 많으시고 네. 성공한 후에는 또 고향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후학 양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참 이렇게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네. 드네요. 제가 지난 그 11월 8일에 네. 그 중국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중국 전속 기업가 30인에 대한 네네네. 취재 목록이라는 책을 예. 무지개를 수놓은 사람들이란 그 네네. 행사에 사회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30인은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정말 저희가 이제 또 아는 분들도 있고 네. 성공을 하시면서 그 바쁜 와중에 자기 고향뿐만 아니라 호학에 대해서 양성에 대해서 거금을 내고 또 자기 네.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분을 보면서 너무나 훌륭하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앞장서서 저희 이제 평범한 사람도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바로 청출어람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그 책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으시구나 하고 네.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참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정말 이 책 읽을 때 한 네. 사람 한 사람 그 책을 읽을 때 짧은 글이지만 네. 인생이 담기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도 저희 아버님 제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 예지아 그룹의 그 남기학 회장님이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제가 어릴 네네. 때부터.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성공한 기업인이 돼서 또 호학에 근데 원래도 선생님이었어요. 개서 그러셨군요. 대학의 네. 교수님이었거든요. 기업인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존경스러우면서 정말 응원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최백호가 불러주는 낭만에 대하여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연 소식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먼저 고려극장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원로 배우들이 함께 연극 공연을 했다면서요. 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원로 배우들이 함께 만든 연극 인생, 오후, 그리고 꿈이라는 그 연극이 최근 고려극장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네. 강필식의 시나리오와 연출로 만들어진 이 연극에는 한국의 유명한 원로 연극인인 최종원, 문영수와 함께 우리 고려극장의 또 유명한 연극 배우 백 안토니나
등 이 고려극장 원로 배우 7명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공연은 젊은 날 배우의 꿈을 함께 꾸었던 연극반 친구들이 노년에 다시 뭉쳐 연극을 만들기 위해 오디션을 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신의 항암 치료까지 중단하고 연습에 몰두하던 동료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고 공연 계획이 취소될 위기를 맞게 되지만은 내가 죽어도 남은 자들에 의해 우리들의 연극이 무대에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원로 배우의 말에 연습은 다시 이어지고 결국 젊은 시절과 같은 그런 꿈의 무대를 꾸미게 된다라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연극 배우로 살고 싶다면서 자신은 꿈을 이루었다라는 원로 배우의 고백으로 무대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네. 강태식 감독은요,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합동 연극이었다면서 한국에서 온 배우들과 고려극장 배우들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아주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연극은 고려인 원로 예술인과 한국의 원로 예술인들 간의 교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이 됐다가 이 올해 고려극장 90주년을 계기로 실천에 옮겨지게 된 겁니다. 네. 이 고려극장 배우 최로만은 한국의 원로 배우들과 함께 연습한 2주 동안은 완벽한 한국어 사력은 물론이고 네. 한국 원로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기력을 직접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강태식 감독은요, 차기작으로 고려인 작가 한진의 나무를 흔들지 마라는 이 작품으로 또 한 번 합동 연극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마티에서 궁중무용 학연화 대합 설무 공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이 조선시대 궁중무용인 학연화 대합 설무 공연 무대가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비가 오는 아주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 공연에 앞서서 무대에 올라간 신유리 고려인 협회장은 한국의 국립무형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멀리서 와서 수고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민족의 문화가 전 세계로 보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한마디 코멘트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공연은요,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협회가 2022년 재외동포 무형유산 교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었고요. 네. 이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알마티에서 우리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학연화 대합 설무를 강습을 했습니다. 네. 이 강습은 이 김마리나가 지도하는 남쪽의 별이라는 남성 무용단이 전수를 받았는데요. 네네. 한국에서 온 이화정 복미경 선생님이 직접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자,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주 한인 여성회 회원들이 고아원을 찾아가서 아주 요리 체험 교실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최근 사할린주 한인 여성회 회원 12명이 트로이츠크의 고아원을 찾아 왕만두 빚기 요리 체험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날 고아원에 중고등학생 25명이 여성회 회원들과 함께 일부 반죽을 만들고 고기 왕만두 1,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은 만두속과 일본 반죽을 집에서 만들었는데요.
만두 빚기 집회에 여성회의 어르신 백음화 씨가 나서 만두 속 내용물과 반죽을 위한 밀가루와 물의 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만두 빚기에 호감을 가지면서 열의가 넘쳤습니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무용단이 춤을 추었고 유성사할린 동양무술학교의 형제 선수인 김티몰과 니키타가 가라테 시범을 보여줘 학생들과 교원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좋은 기분을 한층 돋우었습니다. 네. 사할린주 한인 여성회에서 어떤 계기로 고아원에서 요리 체험 행사를 열게 됐을까요? 네. 김타치하나 여성회 회장은 사실 작년에 여성회 연세가 좀 있는 동포 장애인을 복지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왔고 이번에는 고아원생들을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측과 얘기를 나눴을 때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자 그쪽에서 선물보다 학생들과 뭔가 같이 만드는 게 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두 요리 교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실천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만두를 해줄 수 있어서 좋았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학생, 교원 모두가 고마움을 표했고 앞으로도 꼭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여성회가 계속 협력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흐뭇한 소식이었습니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주 한인 여성회 회원 12명이 이 트로이츠코의 고아원을 찾아서 왕만두 빚기 요리 체험 교실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중고등학생 25명이 여성회 회원들과 함께 고기 왕만두 1,10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만두 속과 일부 반죽은 집에서 만들어 왔고 만두 빚기 지휘는 여성회 어르신 백음화 회원이 직접 학생들과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만두 빚기 열기도 아주 대단했다고 그래요. 다른 선물보다는 이렇게 뭔가 같이 만드는 것이 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만두 빚기 요리 체험 교실을 가졌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뭇한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어디 가는 건데? 가보면 알아. 그냥 집에 있는다니까. 혼자 집에 있으면 더 처지고 우울해. 힘들수록 좋은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 괜찮다니까 그러네. 네 얼굴에 나 안 괜찮아요 하고 써져 있는데? 날도 꾸리꾸리한데 어딜 간다고? 나만 믿고 따라와요. 근데 하늘이 왜 이렇게 어둡지? 비가 올라나? 아니면 눈이 올라나? 오늘 눈 오면 이건 눈이지? 아마 그럴걸. 그럼 나 그냥 서울로 돌아갈래. 지금 고속도로 진입했는데 서울로 돌아간다고? 갑자기 왜? 이건 눈 오면 친구랑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내가 예약 다 해놨단 말이야. 취소하면 되지. 헐. 차 빨리 안 돌리고 뭐해? 아직 눈도 안 오는데? 눈 오기 전에 가야지. 대체 이건 눈 오면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있어. 혹시 첫사랑? 현재 남자친구인 나보다 첫사랑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너야 맨날 만날 수 있지만 첫사랑은 아니잖아. 뭐야?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면 여기서 내려줄 테니까 너 혼자 첫사랑 만나러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아니, 고속도로에서 내려주면 어떡해? 몰라. 같이 가. 싫어. 같이 가. 안 가. 여자친구가 이곳이 오면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고 차를 돌리라고 해. 남자친구가 단단히 삐졌네요. 아유, 성강 씨 그만하시고요. 그러게요. 여자친구가 너무하긴 했네요. 11월 22일이 절기상 소설인데요. 소설은 24절기 중에서 20번째 절기입니다.
이날 이것이 내린다고 해서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 첫 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져 겨울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풍년이 든다고 하고요. 또한 눈이 많이 오는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는 날이면 이것이 내릴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동포 여러분은 올해 이것이 오면 어떤 소원을 빌 건가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그해 겨울이 시작된 후 처음 내리는 눈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오는 날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이 내릴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내리면 사랑에 빠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첫눈, 첫눈처럼 2번 첫차, 첫차 3번 첫 고백.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하경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것은 언제나 설레임을 줍니다. 이것이 온다고 하면은 저도 좀 설레긴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이것이 오면은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곤 했었는데요. 약속했던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름에 봉숭아물을 드릴 때 봉숭아물이 이것이 올 때까지 안 빠지고 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도 얘기합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은 아마 한국보다 이것이 더 빨리 내릴 것 같은데, 자,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보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아시아에서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를 공연한 얘기 쭉 듣고 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서는 뮤지컬 공연뿐 아니라 세미나도 함께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키르기스탄에는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만을 공연을 했고요. 네. 카자흐스탄은 이번에 내친 김에 국제 심포지엄 백인의 식탁이라는 그 제목의 국제 심포지엄을 이번에 열었습니다. 국제 심포지엄 백인의 식탁은 사실은 이 고려인 마을에서 해마다 지금 그 해외 왔던 그 학술회이거든요. 예. 이번에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 학자들까지 초빙을 해서 네.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도서관 가장 그 규모가 크고 좋은 도서관의 그 자리를 도서관장이 흔쾌히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그곳에서 이렇게 대면 회의와 줌 회의를 그 혼합해가지고 네. 거기서 국제 심포지엄 백인의 식탁을 10월 3일에 그곳에서 하루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네. 어떤 주제로 열렸습니까? 예, 이제 주제는 우리 그 디아스포라 전체 한민족의 어떤 그 미래를 우리가 좀 조망을 해보고 네.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뜻으로 제목을 디아스포라 한민족 공동체의 융성을 위한 방향성 제고라는 다소 조금은 추상적이지만은 우리의 그 미래를 그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개념으로 세션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1세션에서는 전쟁과 고난을 극복한 예술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네. 우리 국내와 이 고려인들 예전에 그 스탈린 탄압 시기나 독소전쟁 시기나 우리는 6.25 이러한 그 전쟁의 과정에서도 순환을 극복하고 거기서 예술과 사상을 이렇게 발전시켜온 우리들의 그 노력과 의지를 그 조명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다음 세션에 넘어가서는 이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그 한민족 정체성과
공동체, 고려인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한국인이나 우리 대한민국 간의 어떤 협력과 상생,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과 상생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더 번성시킬 수 있겠느냐. 네. 이러한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요. 이제 3세션에서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와의 어울림, 상호문화 리더십에서 이제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데는 이제 다민족이 살아온 역사가 오래됐지만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주 고려인 마을에도 이미 15개 나라 이상의 다른 해외, 다른 민족들이 와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미래로 나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고민해보자고, 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루 동안 우리가 토론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전문적인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네. 정말 생각해왔던 바를 발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생각을 던져주셨죠. 예. 뭐 국내에서도 교수님들이 가셨습니다마는 이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했던 게 네. 어떤 대면 심포지움과 함께 동시에 줌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전문가들을 좀 모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미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네. 이렇게 줌과 대면으로 함께 참석할 수 있었던 참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네. 그래서 각 분야의 제가 그분들의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일해 오신 전문가들이 네. 참여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과 또 다민족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의 정체성도 지키면서 다른 문화와 이렇게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네.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께서 이 세미나를 함께 하시면서 뭐 굉장히 공감하는 시간들이 많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은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화상을 통해서 네.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예를 들어서 고려인 관련 전문가들은 고려인들의 어떤 생활사나 역사나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의 어떤 변천과 지금 고려인들의 의식구조, 그리고 한국과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를 통한 상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민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다른 학자들이 이쪽에 살고 있는 다민족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 절벽의 시대에 네. 이민도 많이 고려하고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네네.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선 나라들, 우리보다 경험이 앞섰던 나라들은 어떻게 그것을 위기를 극복해 왔고, 예. 그러면 그것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 있는 그런 경험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참 이번에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뮤지컬뿐이 아니라 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고려인과 어떤 다문화, 또 우리가 어떻게 상생하고 고민하고 우리 미래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많은 문제점과 어떻게 보면 시사점을 던져준 예. 그런 그야말로 국제 심포지엄이었죠. 백인의 식탁이란 뜻이요. 네. 또 이 백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는 100백이지만은 네네.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자로 흰백을 썼어요, 일부러. 아, 네. 왜 그러냐면 어떤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다 해서 네. 그런 의미로 어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둥그런 식탁에 앉아서 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해서 만든 게 백인의 식탁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네. 이번에 제대로 살려진, 그리고 또 다른 기관도 아닌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도서관, 그곳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교
30년 기념하는 정말 뜻깊은 행사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중앙 국립 그 도서관 측에서도 선뜻 자리를 내어준 건데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을 선택한 것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 하면은 고려인들이 이 강제이주 됐을 때, 네. 이제 제가 한진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만은, 한진 작가의 소설 공포에 우리 고려인들 그 서적이 이렇게 불쏘시개로 던져질 뻔했는데 그게 건져져서 네.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이 고려 사범대학교에서 모국어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고전과 한자로 된 많은 책들을 네. 그쪽에 이렇게 옮겨서 기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카자흐스탄 그 중앙도서관에도 우리나라의 그 고서적들, 예를 들어서 중보 문헌비고나 여러 가지 또 의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오래된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서적들을 그 해제해서 이렇게 널리 알리는데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그걸 보면서 우리의 고서적을 보관하고 있는 예. 그곳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현재의 그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뭐 이런 문화 교류 행사가 더 많아져야겠습니다만은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관장님께서 특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 그 글로벌 시대가 보면은 다시 그 신냉전이 도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서방과 또 그 러시아 지역 중국 이런 갈등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화가 지금 위축되고 후퇴되는 지금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여기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시작된 그 지구촌의 교류와 협력은 멈출 수 없다. 네. 그리고 상호 연대와 교류 그리고 우리 하나됨을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더 큰 우리 공통된 그런 그 위기도 타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 어떤 사명감이 우리에게 생겼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상생과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